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용근 후보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 중원구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할 텐데, 자 개요부터 한번 볼까요? 네, 4월 2일에서 4월 3일 이틀간 했고요. 507명 성인 남녀였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으로 했습니다. 응답률 8.5%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의 오차범위입니다. 95% 신뢰 수준에서요. 자,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4.4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요. 예, 95% 신뢰도를 갖는다. 그 네. 말은 즉 100번을 한다면 네. 95번은 믿을 수 있는 신뢰 구간에 들어오는데 네.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오차를 허용해 주자. 네. 그 여론조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통계적 한계죠. 네. 플러스 자, 마이너스 4.4니까 네. 총 8.8% 포인트의 밴드를 주어라. 그리고 네. 그 구간에 들어오는 것은 섣부른 해석이나 네. 예측을 하지 말라. 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중원구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5.3, 국민의힘 29.8, 그리고 개혁신당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차이가 꽤 됩니다. 상당히 나네요. 네, 네. 오차범위 바뀐 것은 물론이고 어제 오늘 본 것 중에 지금 거의 한 16% 포인트 차이 나는 것은 네, 이곳이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자, 민주연합이 32.2, 국민의 미래가 26.9, 조국혁신당이 1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낮네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이 좀 저조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네,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는? 그것을 요거 하나로 추정하기 네. 힘들어요. 이게 그래요. 지금 첫 조사니까. 네, 네. 근데 두 군데 민주당하고 합치면은 48이 좀 넘잖아요. 네, 네. 50% 육박하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어제 본 것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 열기는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정 운영 평가 29.6이 긍정이고 부정이 61.5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우리 조사에서는 지금 30% 미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도 그렇군요. 네. 자, 그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할 건가를 보죠. 정부 여당 견제가 44.1, 지원이 30.9. 아까 그 정당 지지도랑 거의 비슷하게, 흡사해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사전 투표 여부 보겠습니다. 투표 선택 기준 먼저 보면은 정책과 공약이 29, 소속 정당 도덕성 이런 수준입니다. 한 가지만 어제도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계속 보하고 있는데 네, 네, 네. 정치 경력이 어떤지를 보겠다는 게 6%대에 불과해요. 저는 네. 이런 건 네. 우리 정치 의식이나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아. 것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라고. 물론 사람들이 한두 개 왼쪽 것만 먼저 보시는 경향이 있겠지만 네네네. 이런 것은 공부할 자료로도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네. 중원구의 조국당 얘기를 했는데 네.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런 네, 뜻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저런 질문을 받으면 네. 정책과 공약이냐, 소속 정당이냐 그러면 뭔가 정책과 공약 이렇게 답해야 좀 예. 있어 보이는. 아무래도 그리 갑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소속 정당 이러면 조금. 저런 거는 사실 네. 주관식으로 묻는 게 좋긴 해요. 네. 네. 자, 그리고 사전 투표 여부. 네. 총선 투표 여부군요. 투표 여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를 어제 좀 해석을 예, 해주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 끝까지 응답하는 분들은 정치 참여 욕구가 강한 것이고 네. 이번에 네. 어쨌거나 저는 투표율이 적어도 지난번에 크게 뒤지지 않는 오히려 또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막판에 저도 그런 양측 느낌이에요. 다 결집하는 강도와 열기가 굉장한 것 같아서 네. 이런 것들은 투표율로 되지 그래요. 않겠느냐. 그런 지금 생각입니다. 이제
님께서는 이제 우리랑 공동 여론 조사를 한 KSOI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이제 고문이신데 네. 전에는 이제 소장님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막 여론조사 설계도 이렇게 다 해보시지 계속했죠. 않았겠습니까? 2년 반 동안 그러면 매주. 이런 전화 면접, 우리가 지금 전화 면접입니다. 네. ARS가 아니라 네. 이런 경우에 한 사람당 하는데 총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8 내지 9분. 그러면 이상이요. 저분들은 8 내지 9분의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은 다음에 사전 투표할 거냐, 투표할 거냐 말 거냐 그럼요. 응답까지. 거기에 뭐 야. 내 교육받은 정도 네, 삶이 네, 네. 이런 것까지 사생활도 좀 대답해야 되고 하니까 곤혹스러운 점이 있긴 하죠. 네. 좀- 자, 투표율 얘기를 총선 투표 여부했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 여부 한번 볼까요? 야, 내일부터 사전 투표인데 꽤 높게 나오네요.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의미가 없군요. 네. 44.5, 44.7. 네. 이제 뭐 사전 투표는 실질적인 투표율의 연장이다. 네. 그리고 완전히 생활화가 그러니까 이제 돼버린 내일부터 것 이제 같아요. 투표인데 네. 하루 만에 정책이나 음. 뭐 퍼포먼스를 하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 주요 정당들의 선거 운동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네. 봐도 됩니까? 위기 관리가 중요한 구간이고 네.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을 감성적으로 호소해서 누가 더 확실하게 투표소까지 가게 하느냐의 네. 싸움인 거지. 네. 자, 오마이TV로 생중계로 여러분들은 지금 오마이TV의 여론조사 오늘은 경기와 인천 판세를 본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오마이TV의 여론조사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점심을 같이 합시다라고 단톡방과 알림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초 후에 성남중원구의 후보 지지도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가 됐죠. 자, 그러면 성남중원구의 후보 지지도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이수진 후보 47.6, 그리고 윤용근 국민의힘 후보 3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이가 꽤 자, 나네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큰 차이죠? 상당히 하고요. 네, 아까 15.5% 포인트네요. 뭐 네. 오차범위 바뀐 건 물론이고 네. 아까 정당 지지율 이 중원 지역의 네, 정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다는 것은 사람들 유권자 응답자들의 네. 정치적 성향이나 이게 아주 분명하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일관되게 딱 적용됐다. 그런데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네. 이수진 후보는 여기가 첫 지역이고 그래요. 선거 2달도 채 남겨두지 않고 갑자기 오게 된 네. 건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양당 지지도 차이와 후보 지지도 차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정당 지지도 차이가 15.5% 포인트였네요. 거의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후보 유죄가 지지도 됐죠. 차이는 14.8% 포인트. 네. 그렇다면은 어느 당을 내가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네. 후보에 대한 표심도 상당히 결정적이다. 물론이죠. 이번에 정당 투표 성격과 분노 투표 저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했더니 정책과 이게 많긴 했어요. 이제 그때 답은 그렇게 하지만 방송용 멘트가 있듯이 그렇군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조사할 때 저 질문 빼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아까 언급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윤영찬이라는 정치인과 상당히 그죠? 유명한. 네. 근데 어쨌든 뭐 하위 10%인가요? 20%에 들었었고 그러나 이제 경선에 임했습니다. 네. 임해가지고 이수진 후보가 이겨가지고 비례의원이었죠. 네, 비례의원이었죠. 원래는 이렇게 서대문에서 됐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갑자기 왔는데. 네. 근데 이제 옛날이 아니라 이제 다른 총선을 보면은 그 지역의 대표 선수가 그러니까 이 후보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바뀌게 되면은 쉽게 이 표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가 인계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총선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명확해요. 네. 그만큼 네. 중간고사 세게 한번 봐야겠다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크게 일고 있는 현상인 건 그렇죠.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뭐 왜 내가 10%냐, 컷오프냐 등등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으나 그런 반발보다 더 큰 게
민심의 그렇죠. 분노의 대폭발. 그렇게 봐야겠죠. 아, 일테면 네.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아서 네, 네. 나는 윤영찬이가 탈락되는 거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 아, 그럼 윤영찬에 대한 핵심 지지자들은 이탈해야 합니다. 음, 근데 지금 윤영찬과 이수진의 변별력 이런 것보다는 네, 정당에 집중하는 응답자들이 그게 좀 더 높고요. 네. 또 하나 이 중원구가 특이한 곳이 네, 여기가 네, 네. 공장지대가 많고 개혁적인 성향이 원래 강한 곳인데 네. 한편으로는 네, 네. 지금 현재 성남시장을 맡고 있기도 하는 신상진 후보 네, 네.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했죠. 이 사람이 여기서 3번인가 4번 당선. 사선. 아 그랬어요. 네, 네, 네. 4번이면 네, 네. 아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네. 예전에 통진당 네, 계열의 네. 후보도 한번 했었고 네, 네, 네. 김미 후보. 네. 네. 이번에 또 윤영찬 후보가 직전했었고 네. 그런데 여기는 아무튼 뭐라고 한 군데 딱 이른바 렛대로를 달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적 네. 칼날은 명백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상세 지표를 제가 봤더니 예. 2030 젊은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후보 지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높은 거예요. 네. 지금 20대에서 41%, 30대에서는 거의 30, 32%가 32. 그러는데 예. 이 젊은 사람의 표심들이 앞으로 남은 변수가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숫자만 보면 음. 이렇게까지 지지 정당이 없다 이럴 수 있는데 네. 이들의 낮은 투표율과 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네. 42나 32 이 숫자만큼보다는 적을 것이다. 네. 볼수 그래요. 있겠죠. 네.